저녁 무렵 소도시의 한 식당 안은 따뜻한 불빛과 조용한 소음으로 가득했다. 작은 방에 놓인 둥근 테이블 위로 반찬들이 차려지고 두 집안이 서로 마주 앉았다. 신랑 아버지 김동수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끝에는 기름때가 남아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신부 아버지는 잠시 시선을 멈추더니 곧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다. 신부의 이모는 옆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필 이런 자리에 저런 차림이라니. 이 말은 식탁의 공기를 단숨에 무겁게 만들었다. 김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다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서연은 신랑 옆에서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다. 저희 부모님도 많이 기대하셨습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굳어 있었다. 주방에서 음식이 들어오자 잠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반찬 그릇이 놓이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이어졌다. 몇몇 친척은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감추려 했다. 저런 복장으로 상견례란이라는 속삭임이 또 흘러나왔다. 김동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밥을 넘겼다. 민재는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다시 신부 가족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이야기는 형식적인 인사말에 머물렀고 누구도 깊이 나서려 하지 않았다. 이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붙들었다. 오늘은 인사드리는 날이니 맛있게 드시고 편히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미지근했다. 식탁 위 반찬은 풍성했으나 젓가락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더 단절되었다. 민재는 긴장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신부 아버지는 시계를 흘끗 본 뒤 말을 꺼냈다. 오늘은 이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로 자리의 공기가 가볍게 흩어졌다. 모두가 서둘러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식당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다. 밖으로 나가며 신부 친척들의 낮은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김동수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고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민재는 아버지를 뒤따르며 눈길을 주었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첫 상견례는 그렇게 서둘러 끝을 맺었다. 남은 자리에는 식지 않은 음식과 어색한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식당 앞 골목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나왔다. 신부 가족은 모여서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신부의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자리인데 저런 복장은 좀 아니지 않아요? 신부 아버지는 짧게 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친척은 팔짱을 끼고 웃음을 흘렸다. 내가 보기엔 그분 제대로 된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겠더군. 이 말에 몇 사람이 눈을 마주치며 수군거렸다. 이서연은 얼굴이 굳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시죠. 괜한 말이 더 커질까 걱정돼요. 그러나 친척들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옆을 지나던 식당 종업원이 그들의 대화를 흘끗 들었다. 그 소문은 곧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신랑 아버지가 이상하다더라는 말이 오갔다. 가게 주인도 손님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오후에는 미용실에서도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상견례에 기름 묻은 옷을 입고 왔다지. 머리를 자르던 손님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학교 교무실에서도 교사들 사이에 이야기가 돌았다. 김민재는 복도를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들었다. 그 선생님 아버지 얘기 들었어? 라는 말에 발걸음이 멈췄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피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은 주머니 안에서 움켜쥐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여러 번 한숨을 내쉬었다. 동네 가로등 불빛이 차갑게 반짝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이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아버지에게 직접 묻지 못한 채 발걸음을 서둘렀다. 소문은 이미 마을 전역으로 번져 있었다. 누구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야기는 계속 커졌다. 사람들은 마치 오래된 진실을 알게 된 듯 말하곤 했다. 김민재는 그날 저녁상을 보며 말을 잃었다. 식탁 위에는 국과 반찬이 놓였으나 젓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는 끝내 입술을 깨물었다. 대화는 시작되지 못한 채 저녁이 끝났다. 민재의 마음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버지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그리고 소문은 여전히 계속 퍼지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김민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밥상 위에는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민재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김동수는 묵묵히 밥을 뜨며 아들의 얼굴을 살폈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국을 떠주며 말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민재가 결국 입을 열었다. 아버지, 오늘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군요. 김동수는 대답하지 않고 밥알만 씹었다. 식탁 위에는 젓가락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다. 민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왜 그런 소문이 도는 겁니까? 저도 대답을 못하겠어요. 김동수는 잠시 눈길을 들었다가 곧 고개를 숙였다. 그냥 흘려들어라. 별거 아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단호한 어투였다. 민재는 손에 든 숟가락을 탁 놓았다. 별거 아닌데 왜 아무 설명도 안 하십니까? 어머니가 중간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밥이나 먹어라. 아버지도 피곤하실 거다.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식탁 위의 찌개에서 김이 계속 올라왔지만 누구도 수저를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재는 다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제가 몰라도 되는 겁니까? 김동수는 잠시 눈을 감더니 짧게 대답했다. 알 필요 없다. 그냥 교사 생활 잘해라. 그 말에 민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의자가 삐걱거리며 뒤로 밀렸다. 어머니는 당황한 눈빛으로 아들을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민재는 고개를 돌리고 현관 쪽으로 향했다. 그는 급히 신발을 깨어 신고 집을 나섰다.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어둡게 비치고 있었다. 민재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들려오는 집안의 조용한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더 무겁게 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가 이내 지웠다. 길가에는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다. 민재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답을 찾지 못한 채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불안과 갈등이 묻어 있었다. 이날 저녁 부자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집안에는 여전히 식지 않은 반찬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을 파출소 앞 가로등 불빛 아래 박정호 경찰관이 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동네 가게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신랑 아버지가 수상하다더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었다. 정호는 서류를 덮고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그는 김동수를 오래 지켜본 기억을 떠올렸다. 늘 묵묵히 일하며 불평 한마디 없던 사람이었다. 정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닐 텐데. 잠시 망설이던 그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동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정우는 곧장 김동수의 농기계 수리점으로 향했다. 가게 안에서는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가 뚜렷이 울렸다. 낡은 전구 아래 김동수는 기름 묻은 손으로 부품을 다듬고 있었다. 정우가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댕그렁 울렸다. 김동수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 밤에 웬일이요? 라는 짧은 인사가 나왔다. 정우는 의자를 끌어와 천천히 앉았다. 사람들이 오해가 많습니다. 그냥 두기엔 좀 심각해 보여서요. 김동수는 손에 묻은 기름을 걸레로 닦으며 대답을 아꼈다. 그럴 이유 없소.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가게 벽 한쪽에는 낡은 군모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정호의 시선이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 군모는 오래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저건 옛날 물건입니까? 라고 정호가 물었다. 김동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거요. 쓸 일은 없지. 정호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분위기를 살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괜히 묵히지 마시고요. 김동수는 대답 대신 농기계의 나사를 다시 조였다.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만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정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가게 문으로 향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김동수를 돌아보았다. 저는 그분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언젠가 다른 분들도 알게 될 겁니다. 김동수는 말없이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 가게 문이 닫히자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밖으로 나오니 골목은 한산했고 바람이 스쳤다. 정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다. 머릿속에는 군모와 액자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이 일을 더 깊이 알아보기로 마음을 굳혔다. 밤하늘은 조용히 어둠을 드리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파출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켰다. 그는 군 복무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김동수라는 분 이름 좀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시간 좀 걸리겠지만 찾아보마라고 답했다. 정우는 통화를 마치고 자료를 기다리며 커피를 마셨다. 오전 내내 주민들의 민원 전화를 받으며도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 정오 무렵 그의 휴대폰에 알림음이 울렸다. 지인에게서 파일이 도착했다는 메시지였다. 정우는 곧바로 메일을 열어보았다. 화면에는 오래된 군 복무 기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서류를 프린트하여 손에 쥐었다. 종이 위에는 김동수 국군 장교 복무라는 문장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직책과 군번, 복무 기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또 다른 문서에는 재난 구조 활동 공적이란 제목이 보였다. 수해 당시 구조 인원 명단에 김동수의 이름이 있었다. 정우는 놀란 눈빛으로 문서를 넘겼다. 이분이 그냥 평범한 수리점 주인이 아니었구나.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사실이 종이 위에서 빛을 드러내고 있었다. 정우는 이 서류를 혼자 간직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곧장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도로를 달리며 서류를 조수석에 올려두었다. 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게들과 행인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우는 운전대에 손을 꽉 쥐었다. 민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저녁 무렵 그는 김민재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 도착했다. 학생들이 335 교문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정우는 교문 옆에 차를 세우고 민재를 기다렸다. 곧 민재가 교사 가방을 메고 걸어 나왔다. 정우가 창문을 내리고 불렀다. 민재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민재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려 차에 다가왔다. 정우는 조수석에 놓인 서류를 꺼내 건넸다. 이거 꼭 보셔야 할 겁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다. 그의 시선이 군 복무 기록에 멈췄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문장을 여러 번 되짚었다. 아버지가 장교셨다고요?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하신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정우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는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문 앞에 저녁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민재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그의 발걸음은 집을 향해 무겁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에 쥔 서류는 떨리고 있었지만 놓을 수 없었다. 이날 아버지의 과거를 향한 새로운 단서가 드러났다. 김민재는 교문 앞에서 받은 서류를 가방에 넣지 못한 채 들고 걸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종이는 바람에 펄럭였다. 그는 몇 번이나 멈춰서서 글자를 다시 확인했다. 국군 장교 아버지 이름이 맞아라는 말이 속으로 새어나왔다. 집으로 향하는 길, 가로등 불빛이 종이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그러나 곧 전화를 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 앞에 도착한 그는 숨을 고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여전히 공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김동수는 작업대 앞에서 농기계를 손보고 있었다. 민재는 다급하게 들어가 서류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김동수는 고개를 들고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으나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민재는 목소리를 높였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겁니까?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있는데. 작업대 위에서 나사가 굴러 떨어지며 금속성 소리가 났다. 동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옛날 얘기다.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다시 서류를 흔들며 다그쳤다. 이건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긴장된 기색으로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민재야, 진정해라. 내 아버지도 이유가 있으셨을 거다. 하지만 민재의 시선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동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고개를 숙였다. 너한텐 괜한 짐이 될까봐 말하지 않았다. 그 말에 잠시 방 안이 조용해졌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다. 민재는 낮게 속삭였다.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동수는 한동안 말없이 벽에 걸린 낡은 군모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무겁게 고정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손을 맞잡았다. 동수는 결국 고개를 들어 아들을 똑바로 보았다. 그럼 들을 준비를 해라.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민재의 표정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스쳤다. 그날 밤 가족은 처음으로 숨겨진 과거를 마주할 순간을 맞이했다. 작업실 불빛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김동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었다. 김민재와 어머니는 그의 앞에 앉아 숨죽여 기다렸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동수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젊은 시절 국군 장교로 복무했다. 민재는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동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부대 생활은 고됐지만 내게 주어진 임무는 늘 분명했다. 그는 눈길을 벽에 걸린 군모에 잠시 머물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수해 때였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마을이 물에 잠겼고 우리는 구조에 나섰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그 이야기를 따라갔다. 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내 동료 한 명은 끝내 나오지 못했다. 작업실 한쪽에서 공구가 흔들리며 딸깍 소리를 냈다. 동수는 두 손을 단단히 쥐었다. 그날 이후 군 생활이 더 이상 같지 않았다.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손등을 꼭 잡았다. 민재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서 전역을 선택하신 겁니까?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나는 동료를 지켜내지 못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민재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과거가 무겁게 다가왔다.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동수는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희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괜한 짐을 지울까봐. 민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의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울렸다. 민재는 담담히 말했다. 저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나란히 맞잡았다. 짧은 고백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동수의 어깨는 조금 내려앉았고 눈빛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였다. 민재는 군모를 바라보다가 다시 아버지를 향했다. 아버지, 이제는 저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기억을 나누며 앉아 있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는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박정호 경찰관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자리에 섰다. 주민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호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여러분, 김동수 씨에 대한 소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군 기록과 재난 구조 활동 명단이 주민들의 시선에 들어왔다. 순간 회관 안이 술렁였다.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를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맞네. 그때 수해 때 우리 마을을 구해준 장교가 저분이었구먼. 다른 주민도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다리 끊어진 데서 우리 애들 먼저 건져내 주신 분이잖아. 속삭이던 목소리는 점차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정우는 차분히 주민들을 향해 말했다. 김동수 씨는 묵묵히 살아왔지만 분명히 이 지역을 지킨 분입니다.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서서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의심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존중이 번져갔다. 소식은 빠르게 전해졌다. 동네 가게 주인도 손님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전했다. 아이고, 우리가 괜히 오해했구먼. 그분이 영웅이었어. 그날 저녁 이 소식은 신부 가족의 귀에도 들어갔다. 이서연은 부모와 친척들을 모아 이야기를 전했다. 아버님이 예전에 국군 장교로 계셨고 마을을 구하신 기록이 있대요. 신부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모는 얼굴을 붉히며 머뭇거렸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보네. 가족들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이서연은 단호히 말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사과드려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가족들은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은 다시 마을로 퍼져나갔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잘된 일이라는 말이 오갔다. 박정호는 회관문을 닫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제대로 된 자리가 만들어지겠구나. 어둑한 저녁빛이 회관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모인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흩어졌다. 김동수를 향한 시선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이날 공동체는 진실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뒤 두 집안은 다시 작은 한식당에 모였다. 이번에는 긴장된 기색 대신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신부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처음에 우리가 경솔했습니다. 그 점 사과드립니다. 옆에 있던 신부 이모도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섣불리 판단했네요. 김동수는 묵묵히 손가락으로 찻잔을 돌리다 고개를 들었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짧지만 분명한 대답이었다. 민재는 긴장된 표정을 풀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앞으로는 서로 믿고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서연은 곁에서 따뜻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희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행입니다. 식당 안공기는 점차 풀리기 시작했다. 종업원이 가져온 따뜻한 국물 냄새가 은은히 퍼졌다. 신부 가족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어투로 이어졌다. 누구도 더는 상대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 테이블 위 음식은 천천히 비워졌다. 젓가락 소리가 잦아들며 대화의 틈이 생겼다. 신부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앞으로 아이들 결혼 준비, 저희도 성심껏 돕겠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김동수는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부드러움이 스쳤다. 식당 창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사라지고 있었다. 창문에 걸린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모임은 서둘러 끝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다. 자리를 정리하던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다시 모일 수 있어 기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식당 문을 나서며 서로의 어깨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 민재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짧게 웃었다. 동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응답했다. 신부 가족은 돌아가는 길에 서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잘 마무리된 것 같네.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마을에도 곧 화해의 소식이 전해졌다. 두 집안은 결혼 준비를 다시 이어갈 수 있었다. 결혼식 날 아침 마을 회관 앞에는 흰 장식과 꽃다발이 가득 놓였다. 햇살은 따뜻했고 회관 안에는 하객들이 속속 들어왔다. 무대 앞에는 붉은 카펫이 깔렸고 의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와 대화가 이어졌다. 신랑 김민재와 신부 이서연은 대기실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네요. 이서연이 조용히 속삭였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오늘은 꼭 기억할 날이 될 겁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랑 신부 입장.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하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김동수는 첫 줄 의자에 앉아 두 눈으로 그 모습을 따라갔다. 그의 곁에는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앉아 있었다. 하객들 중에는 군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박수를 보냈다. 박정호 경찰관도 구석에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무대 위에 선 신랑 신부는 나란히 서서 인사를 올렸다.
회관 안에는 차분하면서도 경건한 분위기가 흘렀다. 신부 아버지도 앞줄에서 진지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주례가 짧은 축사를 마쳤다. 두 사람의 앞날에 늘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객들은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냈다. 민재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감사를 전했다. 동수는 말없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 미묘한 빛이 스쳤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외쳤다. 이제 두 분은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다. 꽃잎이 천장에서 흩날리며 무대를 채웠다. 식이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주민들은 서로 축하 인사를 건네며 분위기를 북돋웠다. 잘됐다. 참 보기 좋네.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신부 가족도 동수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동수는 담담히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아이들은 회관 앞마당에서 뛰어다녔다. 회관 안팎은 환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민재와 서연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인사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동수의 표정은 오랜 세월 묵혀온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했다. 민재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동수는 대답 대신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녁 무렵 회관 앞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드리워졌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흩어졌지만 여운은 남아 있었다. 회관 앞에는 여전히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날 마을은 한 사람의 진실을 다시 기억했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모두 함께 축복했다.